여러분, 지난주에 진자운동 실험 수행평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비 실험을 했었죠. 이번 주에는 바뀐 모드먼들하고 실험 수행평가 하면서 보고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이 전자기장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번 쫙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전자기장은 역학 파트하고 다르게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거 먼저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리2에 나오는 전기장은 물리1하고 완전히 틀려요. 물리2에 나오는 자기장은 물리1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3, 4월 달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줬으니까 아직 어려운 부분이어도 좀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장 소단원은 이렇게 지금 5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운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면은 추가로 요 밑에 있는 부분도 할 텐데 밑에 있는 부분 중에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축전기 부분을 좀 추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회로를 축전기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요 단원에서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이런 게 있어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서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교과서는 87페이지예요. 87페이지. 여기서 소단원에 지금 전기장과 전기력선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 밑에 나와 있는 쿨롱 법칙입니다. 쿨롱 법칙. 네. 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쿨롱 법칙이라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 이게 중력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전기 띤 입자끼리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다시 이쪽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자, 다시 얘기하면 전기력이란 전기 띤 물체끼리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해요. 네, 같은 전기 띤 입자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하를 띤 전기 입자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나타나요. 이때 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때 힘의 크기는 힘은 무조건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작아질수록 얘가 커지는 관계에 반비례. 반비례는 식으로 나타내면 분모에 들어가고요. 이쪽 입자가 나타내는 전기량, 이쪽 입자가 나타내는 전기량에 각각 비례합니다. 앞에 있는 K는 상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으셔도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해 요 관계에서 공식으로 같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비례상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례상수 K는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 Q라는 게 뭐냐면 전하량을 나타내는 건데 질량 생각하듯이 전기 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양, 전하량, 단위는 뭐냐면 쿨롱이에요. 쿨롱. 88페이지 넘겨보시면 전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전기장이란 단어는 물리1에서는 안 나왔고요. 물리2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요 전기장이 어떻게 쓰냐면 일렉트릭 필드. 네. 그 어떤 공간이란 뜻이에요. 공간.
우리 그 골프장을 필드 나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장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전기력이 작용하는, 미치는 공간, 이 뜻이에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네, 그래서 밑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전기장 속에 전하량 플러스 Q인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가 받는 전기력 크기,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전기장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전기장 속에 전하량 플러스 Q인 전하를 놓았을 때 이 뜻이 뭐냐면요. 단위 전하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전하. 우리 역학에서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했잖아요. 그때 단위 시간이 1초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위 전하가 얼마를 얘기하느냐? 플러스 1쿨롱을 얘기해요. 얘가 받는 전기력이 얼마가 되는데? 라는 뜻이에요. 얘가 받는 전기력. 그러면은 선생님, 얘가 지금 1 플러스 1쿨롱이면 아니 뭐 계산 하나 많아잖아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전하가 있고 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기장 속에 플러스 1쿨롱짜리 입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전기 띤 입자끼리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 힘이 얼만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나눠주던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플러스 1쿨롱이긴 1쿨롱인데 일단 얘가 받는 힘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비례상수 K의 거리 R제곱분의 원래 얘 때문에 전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플러스 1쿨롱 때문에 같이 전기력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식에서 얘하고 얘를 약분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R제곱분의 Q,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요 관계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실은 뭐냐? 전기장의 정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기장은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해서 우리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 나눠준 것처럼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 그래서 전기장 E는 전하량 Q분의 F 이렇게 나타내요. 힘의 단위니까 당연히 뉴턴, 그 다음에 전하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쿨롱. 자, 여기서 전기장의 색이 E 잠깐 보실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과 에너지 할 때 E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E예요. 근데 얘는 약간 기울어진 E입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 쓰면서 일일이 두 개 다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는데 V라고 쓰면은 요게 이제 전위차, 전위,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단위의 볼트 얘기할 때는 이렇게 똑바로 써요. 네, 선생님도 교과서처럼 반드시 꼭 구분해서 써줘야겠지만 저도 일반적으로 그냥 V, E 쓰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안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마이너스 3쿨롱인 점 전하가 그럼 얘 주변에 전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때 3m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죠. 보통 이거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해서 해석해도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전기장에 플러스 1쿨롱, 즉 단위 전하를 놓고 해석하면은 좀 쉽게 됩니다. 여기 전기장 물어봤지만 우리 전기력 먼저 구해볼게요. 전기력은 비례상수
K분의 3 거리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 쿨롱이 되겠죠, 각각. 요거는 이제 쿨롱 요거 다 표시할게요. 그럼 339분의 K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여기에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네, 방향이에요, 방향.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전기장 E는 단위 전하당 작용한 힘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받는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1 쿨롱짜리가 받는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 해주면은 네, 위에서 나온 값. 네, 요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물리2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벡터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벡터 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만 따지는, 그러니까 일직선에 관련된 부분만 나오는 게 물리1이라면은 이렇게 얘와 얘 때문에 얘가 받는 관계를 따지는 이렇게 벡터 합으로 물어보는 게 물리2의 특징입니다. 그럼 얘 플러스 그럼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이쪽에 첫 번째 힘이 작용.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그래서 두 힘의 합성은 평행사변형법으로 해서 이렇게 구한다. 여기서는 지금 전기장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력을 구하게 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요 전기력선의 개념은 전기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전기력선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장을 그려서 해석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름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니까 전기력을 착각할 수 있는데 전기력선은 전기력이 아니에요.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특징은 네, 거의 대부분 알 겁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중간에 끊어지거나 합쳐지거나 그러는 거 없는 거고, 그리고 전기력선 위 한 점에 그은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 전기력선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보시면 각각 전화 주위에 만들어진 전기력선을 보여주는데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얘 플러스 입자에서는 나가는 방향밖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 당연히 가까이 있을수록 세고 멀수록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때 요 간격을 보시면 여기의 간격과 네, 여기의 간격이 지금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더 밀집돼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플러스 입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간에 끊어진 거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같은 입자끼리는 밀어내는, 그 다음에 만약에 전하량이 다를 경우에는 네, 힘이 더 큰, 그러니까 플러스 EQ에 나오는 이쪽의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하량보다 전기력선이 2배가 되는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쪽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자, 91페이지에 나오는 전위, 전위차, 뒤에 전압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이거는 크게 구분을 안 하셔도 돼요. 전위차하고 전압은 같이 쓰이는 거고요. 전위차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만약 0이랑 1V 차이일 수 있고요. 여기가 1V면은 여기가 2V 될 수 있고, 여기가 2V면은 여기가 3V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전위차는 다 1V예요. 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도 다 지금 1V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다 하나하나 구분하면 좋겠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개념이 거의 다 같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좀 같이 연결해서 따지시면 될 겁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중력장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오른쪽은 전기장에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중력장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림을 두 개 같이 비교한 거예요. 자, 만약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내가 H만큼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해준 일은 W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힘 곱하기 거리. 근데 이때 힘은 이 물체의 중력만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중력은 mg, 높이는 h만큼 끌어올렸네요. 그럼 얘가 당연히 그 에너지만큼을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한테 일을 해주면. 자, 마찬가지. 여기를 기준점으로 둘 때 전하 플러스 q인 애를 거리가 d인 곳까지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애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해준 일은 W는 F, S. 근데 이 힘은 아까 어떻게 되느냐? 요 관계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작용한 힘 요거였잖아요. 앞에 88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리는 지금 여기 D로 나왔네요. 그럼 D 돼요? 그럼 Q, E, D. 네, 이렇게 되는 관계예요. 자, 이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W 좀 전에 구한 거, 이거를 전하량 Q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네, 전위 V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즉, 전기장 내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한 단위 전하량이 가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불러주는데 좀 전에 계산한 W에서 Q를 나눠주는 값입니다. 전위 V는 네, 전하량 Q로 W를 나눠줘요. 그럼 저 위에 있는 거 갖고 와 보세요. Q 2 곱하기 D분의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약분이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전기장 곱하기 거리 D. 요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전기장이 지금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했던 전기장이랑 여기서 했던 전기장이랑 차이가 뭐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전기장, 얘는 점 전하가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전기장이에요. 그럼 지금 나온 얘는 뭐냐? 네, 이쪽에 넓게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얘는 전체가 다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다 대전된 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형성된 요 공간 안에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장은 얘 전기장 판과 이쪽 전압판이랑 이쪽 전압판, 여기에 거리를 D라고 할 때 요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장을 일컫는 거예요.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 요 관계, 여기서 나가요. D분의 V, 요 괄호 나옵니다. 얘는 금속판에서 전이차 V 갖고 있을 때 해당되는 전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물어보는 게 똑같은데 그 전하가 받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Q짜리 하나가 작용해주는 점전하에 관련된 내용이냐, 아니면 균일한 전기장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에서 받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쪽 전기장, 그 다음에 전자기장이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이 바로 그 뒷페이지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쪽에 플러스 판, 이쪽에 마이너스 판, 그래서
두 평행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식 그대로 쓴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학교에서 반복할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은 정전기 유도와 하나 더 나와요. 요 밑에 있는 유전분극.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얘는 절연체에서, 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를 따지시면 되는데, 정전기 유도든 유전 분극이든 둘 다 전하 배열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전하 배열이 다르게 될 때 원인을 치우면은 이제 원래 상태로 되려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전하 배열이 다르게 되는 요 분극 현상에 대해서 아는 건데, 우리 이거는 물리 1에서도 좀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을 거예요. 우선 정전기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요. 네, 멈춰있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움직이는 전기는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유도라는 거는 그쪽으로 이끌어낸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도 많이 했던 건데, 풍선 옷에다가 막 문지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갖다 대면은 머리카락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 있잖아요. 정전기 생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전체를, 이거는 특정하게 플러스 전기로 바뀌거나 마이너스 전기만 띄거나 이렇게 전기 띈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 테두리가 이상하게 다 없어졌거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체, 대전체를 금속 가까이에 가져가면 금속 안에는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지만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있던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얘하고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균일하게 이렇게 있던 애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요. 즉, 가까이 있는 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멀리 있는 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검전기이고요. 검전기는 지금 이렇게 손 딱 갖다 붙이는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접지예요, 접지. 네, 접지의 방법은 하나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가 들어와요. 나가버리고 하나는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유리, 여기는 절연체고요. 여기 위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판, 도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부분은 금속박, 얘도 도체. 네, 여기 있는 금속박은 알루미늄 호일보다 더 얇은, 우리 껌종이 그 바깥쪽에 은색 있잖아요. 얇게 벗겨내는 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쪽 내용은 중학교 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중학교 때 실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을 해보면 정말 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대요. 그럼 얘는 원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다 이렇게 있던 애예요. 네, 마이너스 하나 더 그려야겠네. 이렇게 있다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갖고 오면,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길이는 밀어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입자들은 다 밑으로 이동해요. 그렇다고 플러스 입자가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남게 되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몰려있게 되는 걸 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먼 쪽에는 마이너스, 정전기 유도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마이너스 애들끼리 여기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 이렇게 원래 일자로 그냥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마이너스 전기 띈 입자들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 박이 벌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얘가 전기 띈 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생겼다는 건 아, 얘가 전기 띈 입자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을 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는 전기력 때문에 붙잡혀 있어요. 그럼 누구만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밑에 있는 애들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애들. 그럼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입자들이 손가락을 타고선 쭉 다 나가게 됩니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접지. 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전기 띈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붙어버려요. 밀어내는 힘이 없어서. 자, 그리고 나서 손가락 떼요. 대전체도 치워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데 아까 맨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던 것만큼 개수가 똑같진 않겠죠. 마이너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서 다시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좀 거꾸로 해볼게요. 이쪽에 플러스 입자를 대전체에 가까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금속판에는 마이너스 입자들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정전기 유도가 될 거예요. 골고루 있다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입자끼리 다 이쪽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못 빠져나가요. 여기에 전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가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네, 그러면 다시 금속박은 이렇게 두 개 달라붙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손도 치우고 쟤도 치워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던 애가 마이너스를 더 많이 공급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거 실험해 보면은 정말 그 결과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얘가 뭘로 대전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도 이런 방법으로 그 추측을 해나가면 이 전기가 마이너스 대전체인지 플러스 대전체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절연체 전경지 유도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대전체와 먼 쪽,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는 특별하게 유전분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전분극. 전기띠 그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름이 다르게 유전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원래는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있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죠? 예,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약간 바뀌게 돼요. 즉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입자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자들이 원래는 잘 배열돼 있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네,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됐을 때 마이너스가 더 밀려나니까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 것처럼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띈 것처럼 이 양 끝에만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이거를 유전분극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직류회로 이제 소단원 또 바뀌었습니다.
요 회로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만약에 안 배웠으면 초등학교라도 좀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매 법칙, V는 IR, 요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면은 직류회로는 충분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그거 좀 잠깐 볼게요. 밑에 보시면 기전력과 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전력과 전원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야 라는 뜻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온 겁니다. 우리 건전지 연결하면은 당연히 전류가 흘러요. 여기 있는 건전지라는 애가 전위차,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펌프에 해당되는 게 바로 건전지가 되겠죠. 얘가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면 가만히 냅둬도 물은 어차피 중력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네, 이것처럼 건전지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위차는 전지등과 같은 전원이 공급하는 기전력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 전원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단위 전하당 공급되는 에너지를 기전력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보통 볼트, 즉 전압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 하나 추가로 얘기할게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는 거, 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전지 표시할 때 회로에서 긴 거, 그 다음에 짧고 이렇게 뚱뚱한 거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이때 긴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 또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 흐를 때 방해하는 정도예요. 그럼 당연히 전류는 방해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그리고 흘러주는 능력인 전기적 위치 에너지차, 전위차가 클수록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고 해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이거를 옴이라는 과학자가 정리를 해서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서 V는 IR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하면 저항이라는 애는 이 비저항 로 얘는 이제 물질마다 틀린 종류,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애고 면적이 클수록 그 다음에 면적은 일단 먼저 쓰고 얘기할게요. 도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해하는 정도는 적어지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계속 가면서 방해하는 정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값은 길이가 크면 클수록 면적은 작을수록 지금 선생님 헷갈리네. 미안해, 다시 얘기할게. 면적이 클수록 얘 값은 작아지니까 반비례 관계, 길이가 길수록 얘는 커지니까 비례 관계. 그래서 요 관계로 좀 나타냅니다. 네, 자꾸 실수해서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소비전력. 네,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요 계산하는 거. 네, 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비전력. 네, 우선 전기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혹시 구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1초 동안 전기에너지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서 전기에너지는 QV라고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단위 시간당 지나간 전하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계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면 요렇게 지금 한꺼번에 요 식을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P는 VI인데 여기는 지금 IV로 나왔고 여기에 V는 IR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I 제곱 R로 바뀌어요. 지금 요거 대입했고 여기 있는 옴의 법칙에서 지금 R분의 V를 대입하면은 여기 R분의 V 제곱으로 바뀌어요.
오매 법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을 사용하는 게 편할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내용은 저항 연결, 즉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각각 전류와 전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소비 전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쪽은 수행평가, 실험 수행평가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오매 법칙 V는 IR 이용해서 계산한 값과 실제 우리가 측정한 값이 정말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럼 이론적인 계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교과서는 101페이지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직렬 연결. 여기서 이 펌프가 위에까지 이제 끌어올려주는 전압 V,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얘 하나 돌리고 얘 하나 돌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전압은 얘네 둘을 다 합친 값이 얘하고 똑같은 요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의해서 전류가 요렇게 일정하다라는 사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V는 IR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전체 전압 V는 전체 전류 I의 전체 저항 R과 똑같고 V1은 첫 번째 전류, 첫 번째 저항. V2는 두 번째 전류, 두 번째 저항. 그런데 I1과 I2가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합성 저항 R은 첫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하고 똑같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의 관계는 우리 식 3개 있었죠.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 3개 중에 어떤 걸 쓰느냐. 우리 지금 뭐가 똑같아요? I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I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전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항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요 식 중에 저항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값만 비례로 풀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병렬 연결은 중간에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에 V만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올려놓으면 갈라져서 이쪽에 하나 돌리고 이쪽에 하나 돌려요. 그런데 얘가 있는 지금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와 얘가 똑같아요. 즉 V1과 V2와 V가 똑같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사실. 그럼 물의 흐름은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합쳐져요. 이 합쳐진 물의 양은 여기에 쓰인 것과 여기에 쓰인 게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류는 I1 더하기 I2 이쪽에 쭉 흘러가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다시 합쳐진 걸로 돌아오게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변경돼요. V는 IR에서 I는 R분의 V가 되죠.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 그런데 네, V1과 V와 이게 다 똑같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근데 우리는 합성 저항의 R을 원하는 거잖아요. R분의 1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R은 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 칸이 없어서 이쪽에 쓸게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요거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똑같이 이거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뭐라고 하죠? 하여간 6분의 3 더하기 2 이거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 R1 곱하기 R2 분의 R2 더하기 R1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이게 뭐라고? R분의 1. 그럼 이렇게 식 바꾸면 R은 네,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예요. 네,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계산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R분의 1을 원하는 게 아니라 R을 원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서 이렇게 풀어도 돼서 역수치해도 되고 이거를 외워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둘 중에 편한 거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했던 요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수, 우리는 R을 원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비 전력은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네, 여기 전압이 일정한 요 식을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비례관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104페이지에 있는 거는 혼합 연결이에요.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고 같이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얘는 쭉 전류가 흘러가다가 저항 하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두 군데로 갈라지는 거죠. 얘 다시 그리면 어떤 식의 모양이냐. 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네들은 병렬로 계산. 그 다음,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랑 여기 있는 요 세모랑은 직렬. 네, 요렇게 놓고 해석해서 직렬로 다시 한번 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로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소단원 3개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나오고 그리고 축전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3단, 여기 소단원 3단원까지만 하겠습니다.